자, 이번 시간에는 1학년 2학기죠. 1학년 2학기 실전 모의고사 내신 콘서트에 있는 건데 실력이에요. 아주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는 반복해서 다시 풀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모서리가 14개, 면의 개수가 8개. 이렇게 생긴 다면체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모서리가 14개다. 그러면 뿔 같은 경우에는 13각뿔 아니구나. 14개니까, 그죠? 7각뿔이 되겠구나, 그죠? 7각뿔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서리가 14개면 칠각형이 있고, 그죠? 칠각형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옆에, 그죠? 모서리 7개, 아래 모서리 7개, 밑면에 모서리 7개 해서 14개가 되고요. 면의 개수도 그렇지 7개랑 밑면 하나 있어서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서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 나올 때 가끔 가다가 각뿔이나 각기둥이나 뿔대나 뭐 그렇지 않으면서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에서 뭐 요만큼을 잘라냈다든가, 그러면 이건 각기둥도 아니고 각뿔도 아니고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림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뭘로 한다? 그래, 그런 경우들은 오일러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V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모서리 E, 면을 F라고 하면 V-2 플러스 F가 2다. 이게 오일러 공식이죠. 이 오일러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고요. 아, 요렇게 되는 게 칠각뿔이 있었군 하고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각뿔이나 각기둥이 아닌 이상하게 생긴 다면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대책이 없어요. 오일러 공식대로 해주면 우리가 다면체 중에서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거, 그런 거 빼고는 이 오일러 공식이 다 성립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알겠죠? 자, 꼭지점 모르고요. 모서리는 14개, 면은 8개.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얼마지? 마이너스 6이니까 2항에서 플러스 6 되고요. 그래서 꼭지점이 8개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칠각뿔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칠각뿔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칠각뿔을 찾아서 바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요 공식, 오일러 공식대로 해줘도 되겠다. 알겠죠? 오일러 공식 꼭 외워두세요. 자, 2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2번 같은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거 하려면 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접을 줄 알려면 어떻게 돼? 머릿속에서 이게 접힐 수 있을 정도로 공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직접 오려서 접어보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오려보세요. 한 병 오려서 접어보고요. 또 접어보고 연습을 해서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진짜 까다로운 문제다. 알겠죠? 한번 접어볼까요? 자, 머리를 좀 잘 써서 집중해 주세요. 요 네 개를, 알겠죠? 요 네 개를 접었어요. 네 개 접으면 뭐가 되죠? 그렇지. 네 개 접으면 뿔이 되죠. 사각뿔이 돼요. 4개 접으면 이렇게 생긴 사각뿔이 된다.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요 4개를 D랑 F랑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D랑 F랑 붙여서 접으면 자, 여기가 2가 되고요. 알겠죠? 순서대로 C, D, 알겠죠? D랑 F랑 겹치죠. H, J 이렇게 겹친다는 거예요.
알겠죠? D는 뭐랑 겹친다? 그렇지. D는 F랑 겹치고요. 또 B랑도 겹칠 거예요. B랑도 겹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네 개만 이를 중심으로 뺑그르르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돼? 세워서, 예죠? 세워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G를 위쪽으로 세워요. 알겠죠? 그럼 G를 이쪽으로 세우면 FH이죠? FH 위에 G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G는 I랑 겹치고 A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G도 되고 I도 되고, 이죠? A도 되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는 선이 생긴다.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위에 I, G, A가 겹치는 모서리가 생기고, 알겠죠? 그 모서리랑 연결해서 이런 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정팔면체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위로 오려서 그림 그려서 오려서 한번 붙여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AB랑 IH는 겹친다. AB는 이게 A죠? 여기 B. 그래서 AB는 요거죠? AB랑 IH는 이거죠? IH. 겹치는 거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거다. 1번이 답이군요.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더 찾아야 되겠네. BC랑 JH는 평행하다. BC면 여기 BC 요거죠. BC랑 JH 평행하겠군요. 이죠. 2번은 참이다. CJ하고 EH CJ하고 EH 요거 그죠? 꼬리니치 맞군요. 이제 꼬리니치고요. DE하고 IJ DE 그 다음에 IJ 요거죠. 사각형 평행하죠. 그림은 조금 위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안 올라가서 평행하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게 평행한 거죠. 요 사각형하고 똑같이 생긴 거라서 얘도 평행하다. 알겠죠? EFGH GH 얘는 꼬이니치가 되겠군요. 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다. 알겠죠? 자, 접는 거 연습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접히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2번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짜로 접어 보셔야 돼요. 자, 3번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아는 거잖아. 있죠? 그래서 12면체 한가운데 점 연결하면 면마다 점을 연결하니까 꼭지점이 1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12개 있는 정다면체. 알겠죠? 그래서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이 12개 있는 거. 뭐다? 그렇지. 정 20면체다. 자, 정 20면체는 꼭지점이 12개가 되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지점하고 12면체하고 똑같죠. 이죠? 12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다? 그렇지. 꼭지점이 20개란 말이야. 이게 대칭으로 똑같다는 거죠. 이죠? 알겠죠? 모서리의 개수는 둘 다 똑같죠. 모서리의 개수는 둘 다 두 개 더해서 2 뺀 거. 조금 아까 했던 오일러 공식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요거 두 개 면하고 꼭지점 더해서 2 빼주면 된다. 그래서 모서리는 20면체하고 12면체랑 둘 다 30개씩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3번이에요.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이 아니라 빗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죠. 회전시키면 뭐가 생겨? 그렇지. 이렇게 원뿔 생기고요. 아래쪽에도 원뿔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하래?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데 회전축이죠.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른다는 거 아니야? 이죠? 그래서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생기는데 이 원 중에서
가장 큰 원 찾으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은 어느 거야? 이게 가장 큰 원이겠죠. 이게 가장 큰 원. 알겠죠? 요 가장 큰 원의 뭐? 반지름 길이 구해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의 반지름 요거 구하는 거죠. 요 빨간 선 R이라 그러면 요 R만 구하면 된다. 이 R은 어떻게 구한다? 얘는 초등학생도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삼각형 넓이 하는 거죠. 4가 밑변이면 3이 높이가 되고요. 5가 밑변이면 R이 높이가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4가 밑변이면 3이 높이라는 이하면 넓이인데 5가 밑변이면 이죠? R이 높이가 돼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처럼 2분의는 없이 4 곱하기 3은 5 곱하기 R이랑 똑같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초등학생들도 해요. 자, 5로 약분해서 R은 5분의 10이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갔어요. 다면체, 회전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각기둥 각불 다면체지만 원뿔 때는 회전체라 그랬죠? 그래서 원뿔 때 때문에 기억은 거짓이다.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줘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사각기둥, 육각불, 모서리 개수가 서로 같나요? 사각기둥은 모서리가 3n 12개고요. 육각불은 6개 해서 얘도 12개구나. 2n이죠. 얘죠? 서로 같다. 니은은 참이고요. 다면체 중에서 면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거. 그건 사면체인가요? 그죠? 삼면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죠. 삼각뿔이 사면체인데, 그죠? 그래서 면의 개수가 가장 작은 거는 사면체다.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아까 잘라봤죠?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합동이 되는 건 아니다. 크고 작고 차이가 난다. 알겠죠? 그래서 리을도 거짓이다. 알겠죠? 리을도 거짓이에요. 디귿 들어있는 건 지우면 되겠군요. 답은 나왔네. 이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참이라서 1번이 답이군요. 이제 미음도 확인해 볼까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선대칭 도형이고 얘가 합동이죠. 항상 합동이 돼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선대칭 도형이고 합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6번 건널비 구하는 거군요.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반지름을 밑면이죠. 밑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원 둘레랑 이 가로 길이랑 똑같은 거죠. 이 원 둘레 2파이 R 얘가 6파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죠. R이 3이다. 그래서 반지름이 3이겠군요. 반지름이 3. 자, 건널비는 밑넓이 얼마죠? 9파이, 파이 R 제곱이죠. 2개. 그 다음에 옆넓이죠. 8 곱하기 6파이, 6팔에 48파이. 요거 해주면 되겠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18하고 48하고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얼마야? 66이 되겠군요. 6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7번 원기둥을 2등분한 모양의 통에 그림과 같이 물을 담은 다음에 45도만큼 기울였어요. 남은 물의 양 구하는 거죠. 자, 남은 물의 양은 지금 요 부분인데 얘가 뭐야? 얘가 기둥이야, 기둥. 그래서 밑면이 요 두 개가 어떻게 돼? 그렇지, 평행하고 합동이야.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기둥이라 그러죠. 기둥이니까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밑면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밑면이 요 반원에서, 있죠? 반원에서 요 부분처럼 생겼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반원에서 요 부분처럼 생긴 거예요. 자, 이 부분 어떻게 구해? 그렇지. 어떻게 구해? 부채꼴에서, 그죠? 삼각형 빼주면 된다. 자, 반지름은 6이고요. 그죠? 반지름 6이고. 여기가 45도죠. 여기가 45도야. 그러면 여기도 반지름 45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 파이 r 제곱 36파이. 그 다음에 4분원이죠. 90도니까 360분의 90. 4분의 1 해주고. 여기서 삼각형, 그죠? 삼각형 빼주면 되겠죠? 삼각형에서 6 곱하기 6 나누기 2 해서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9파이 약분한 거예요. 36, 1이 약분하면 18. 그래서 9파이 마이너스 18. 요게 밑넓이.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고? 높이만 곱하면 된다고. 높이는 18이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18 곱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2개 곱하면 얼마야? 160인가요? 이죠? 98에 72, 9일은 9니까 162파이고요. 18제곱하면 324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요렇게. 자, 어려워 보이지만 얘가 기둥이란 걸 알면 기둥의 밑넓이, 그죠? 기둥의 밑넓이랑 높이랑 곱해주면 된다. 밑넓이는 그렇지, 밑넓이 헷갈리니까 요걸 따로 떼어서 요렇게 그려놓고 해주면 좋겠다. 알겠죠? 요게 밑넓이다. 이해 가시죠? 좀 까다로운 문제죠? 자, 8번 볼까요? 자, 8번이에요. 건널비가 88파이래. 원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원뿔 건널비는 전개도 그려서 확인해 주는 거죠. 자, 반지름이 4고요. 반지름이 4고. 모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죠? 모선의 길이는 몰라요. 대문자 R로 쓰자. 구하는 거는 중심각 크기야. 중심각 크기. 구하는 건 여기 X라고 놓고요. 알겠죠? 건널비가 88파이예요. 건널비가 88파이면 어떻게 되죠? 밑넓이 여기 얼마?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전체가 88파이니까 16파이 빼면 얘가 얼마야? 72파인데 요게 뭐가 돼? 옆넓이가 되겠다. 아니죠? 그래서 옆넓이가 72파이다. 알겠죠? 자, 옆넓이가 72파이고요. 요 원 둘레 2파이r 8파이죠? 이 8파이가 요 호의 길이랑 같은 거죠. 접으면 딱 접히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여기 8파이면 여기도 8파이다. 알겠죠? 부채꼴 호의 길이가 8파이. 부채꼴 옆넓이, 부채꼴 넓이는 72파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대문자 R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넓이 72파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 L은 뭐죠? 호의 길이죠. 8파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되나요? 그죠? 계산하면 R이 얼마지? 4니까 4, 1은 4, 4 18이 되겠군요. 그죠? R이 18이 된다. 알겠죠? R이 18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부채꼴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니까 요게 8파이라는 거죠. 호의 길이. 요 방정식 풀어주면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오겠다.
알겠죠? R이 18이니까 대입해서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x는 8파이 이렇게 되고요. 약분만 해주면 되겠죠? 파이 약분해주고요. 36 약분하면 10되니까 10분의 x가 8. 그래서 x는 얼마다? 10 곱해서 80이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죠, 얘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죠? 부채꼴 건널비 구하는 거, 부채꼴 호의 길이 이용해서 중심각 구하는 거. 까다로운 문제죠? 잘 생각해 주세요. 자, 9번이에요. 사각 뿔대 부피. 뿔대 부피. 얘는 어렵지 않겠군요. 이죠? 뿔대 부피. 어떻게 한다? 그렇지. 큰 사각뿔에서 요 조그만 사각뿔 빼버리면 되는 거죠. 큰 사각뿔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밑넓이 77에 49. 그 다음에 높이가 큰 거는 7이죠. 빼기. 뿔이니까 3분의 1, 4, 4, 16, 높이도 4, 요거 해주면 되겠다.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있죠? 별로 어렵지 않겠죠? 계산해 주시고요. 곱하면 얼마죠? 9, 7에 63, 4, 7에 28, 28이니까 4, 300이구나. 343이다. 얘는 6, 4, 24이죠. 4, 1은 4, 64고요. 둘 다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로 묶어서 빼기 요렇게 계산해 줘도 되겠다. 뭐 어차피 마찬가지죠. 이죠? 3분의 343 빼기 64 하는 거랑 이죠? 3분의 1 해서 빼기하고 분자 올라가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거 분배 법칙 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343에서 64를 빼주고요. 그럼 얼마죠? 빼주면 13에서 4 빼니까 9 있죠? 13에서 6 빼니까 7 279가 되겠군요. 279예요. 사물이 약분이 되겠죠? 사물이 약분하면 3, 9, 27, 3, 3은 9, 93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10번 뭐죠? 정육면체 한가운데 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정팔면체 되죠? 그림 보이죠? 여기 정팔면체가 이렇게 중점 각 면에 중점마다 연결해서 이죠? 정팔면체가 생긴 거예요. 자, 정팔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사각뿔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사각뿔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 자, 사각뿔인데 어떻게 생겼어?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사각뿔인데 요 밑면이 이죠? 요 밑면이 얘죠? 요 밑면이 어떻게 돼? 마름모예요. 정사각형이면서 마름모죠? 마름모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선 나누기 2 하면 된다. 마름모면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도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대각선 길이 보면 뭐랑 같다? 그렇지. 이 길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중점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가 6cm랑 똑같다. 이런 거예요. 이 대각선 길이 6이고요. 이쪽 대각선도 이 길이랑 똑같은 거죠. 이쪽 대각선도 6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마름모 넓이 6 곱하기 6 나누기 2 해주면 되고요. 높이는 그렇지. 높이는 얼마다? 딱 반이죠. 높이는 이게 6이니까 6이죠. 그래서 딱 반에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알겠죠? 높이는 3. 얘도 뿔이니까 3분의 1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사각뿔을 몇 개 해주면 된다? 그렇지. 사각뿔을 2개 해주면 우리가 찾는 부피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사각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고 그게 아래쪽에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준다는 거야.
알겠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2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3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그래서 6, 6에 36 우리가 찾는 답이다. 좀 까다롭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11번이에요. 반지름이 12인 쇠구슬 1개 녹여서 4cm인 쇠구슬을 만드는 거죠. 쇠구슬 최대 개수야 부피하는 거죠. 최대 개수를 뭐 x라고 하면 반지름이 12인 쇠구슬은 9잖아.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다 알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12 곱하기 12 하면 되고요. 3분의 4cm인 쇠구슬이니까 파이 r이 4죠. 4 곱하기 4 해서 x개 알겠죠? x개 해서 똑같으면 이제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양변 나눠주는 거죠. 3분의 4 파이 약분 나눠주면 없어진다는 거죠. 양변을 3분의 4 파이로 약분한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약분하면 되겠죠. 4류 약분하면 3되고 4류 약분하면 3되고 4류 약분하면 3되고 x만 남았죠. x만 3세번 곱해서 27이다.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쇠구슬은 9는 항상 닮음이에요. 닮음일 때 입체도형의 부피는 그 길이의 비, 닮은 비의 세제곱이다. 4하고 10이니까 3배죠. 부피의 비는 3을 세제곱한 거 27이다. 요렇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가면 요렇게 계산 다 안 하고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12번. 구원뿔 원기둥 이거 다 알나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요 비율이 1대 2대 3이다. 그러면 그죠? 원기둥 부피가 54니까 9하고 원뿔 더하면 2개 더하면 4 아니야, 그죠? 2개 더하면 3이라서 2개 더하면 원기둥하고 똑같아서 54파이다. 요렇게 그래서 1대 2대 3인 걸 알면 책마다 다 나와 있지. 웬만한 문제집에는 1대 2대 3이다 다 나와 있으니까 외워서 54파이구나. 반지름 뭐 이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1대 2대 3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구해야지. 뭐 방법이 없죠. 모르면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요. 그러면 여기도 r이니까 이죠? 높이가 2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뿔 부피는 3분의 1하고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 2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는 공식이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원기둥은 밑넓이 파이 r 제곱, 높이 2r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30 곱하면 2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4 파이 r 3만 곱한 거예요. 3 곱하면 6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하고 2랑 다 약분하면 얘가 1대 2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지 알겠죠? 요렇게 해서 1대 2대 3이니까 원뿔하고 9 더하면 기둥하고 똑같다. 원기둥하고 똑같다.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기둥 부피가 얼마라 했지? 좀 아까 54파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54파이다 해서 r이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r 구한 다음에 9도 구하고 원뿔도 구하고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얘는 지워줄게요. 옆에 것도 풀어야 되니까. 그죠? 자, 13번이에요. 통계군요. 이제 통계는 계산이 좀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줄기 그림은 그 중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전체 인원수가 나와 있으니까, 자, 전체 인원수 먼저 계산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학생부터 할까요? 여기 1명, 2명, 1명, 4명, 4명, 3명. 그래서 여학생이 몇 명이죠? 15명이군요. 여학생이 15명. 남학생은 2명, 1명, 3명, 4명, 2명, 1명. 그죠? 몇 명이야? 그러면 얘는 13명인가 봐. 있죠? 13명. 그래서 남학생은 13명. 다 합치면 28명 맞죠? 28명 맞아요. 자, 메일을 가장 적게 받은 학생. 15명, 메일 개수죠? 15개, 16개니까 남학생이 더 적게 받았네, 이죠? 그래서, 제일 적게 받은 학생은 여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답이다. 자, 그 다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적으로 메일을 더 많이 받았다. 맞나요? 볼까요? 여학생은 64개, 뭐 58개 이렇게 받은 학생도 많은데 남학생은 60개 받은 학생이 제일 많이 받은 거고요. 있죠? 그렇군요. 있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대체로 더 많이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30개 이하로 받은 학생 30개 이하 동그라미 쳐볼까? 빨간 거로 쳐볼게. 30개 이하면 30개도 들어가는 거죠. 30, 25, 28, 24, 15, 18, 16 요렇게 이죠. 그러면 몇 명이야? 7명인가요? 이죠? 4명,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이니까 7명이고요. 전체가 몇 명이라 그랬지? 아까 28명이라 그랬죠? 28명분의 7. 4분의 1이고요. 곱하기 100 하면 25%다. 틀렸군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이 2번, 4번이다. 이런 거죠. 메일을 10번째로 많이 받은 학생. 자, 제일 많이 받은 학생이 여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그죠? 8등, 9등, 10등, 50개 받은 학생이군요. 이제 10번째로, 그러니까 10등인 학생은, 그죠? 여학생이죠? 50개 받은 여학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다.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좀 귀찮긴 하지만, 이죠? 자, 14번이에요. 14번. 30명이래. 문제 꼭 읽고 풀어주세요. 30명. 150에서 180 미만. 150에서 180 미만. 여기죠? 여기 학생들이 전체의 20%다. 120에서 150 미만. 120에서 150 미만. 얘가 몇 퍼센트인지 구하는 거군요. 그죠? X 구하는 거다. 이해가죠? 자, 전체 20%면 전체가 아까 30명이라 그랬잖아. 30명의 20%는 얼마다? 그렇지. 30명의 20% 100분의 20 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약분해서 6명. 자, 그래서 여기 6명이고 전체는 30명이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만 안 틀리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10명, 10명, 그죠? 21명이군요. 그럼 여기 9명이겠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세모는 9명, 9명. 9명이면 몇 퍼센트? 전체 30명이니까 30분의 9 곱하기 100 하면 된다는 거죠. 약분하면 10으로 약분하고요. 3으로 약분하면 3이니까 30%가 우리가 찾는 답이죠.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죠. 15번 찢어졌어요. 히스토그램이 70에서 80 미만인 학생 80에서 90 미만인 학생보다 7명이 더 많대. 알겠죠? 그래서 70에서 80이 80에서 90, 80에서 90을 x라 그러면 이죠? 70에서 80은 x 더하기 7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70에서 80 미만인 학생 구하는 거니까 x 더하기 7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이렇게 하면 돼. 전체는 몇 명이래? 전체는 55명이래. 알겠죠? 55명인데 자 해볼까? 여기 3명, 여기 8명, 여기 10명, 그 다음에 여기는 5명. 그죠? 그래서 x랑 x 더하기 7 빼면 나머지는 몇 명이야? 26명이군요. 26명이야. 알겠죠? 전체가 55명이니까 55에서 26명 빼면 몇 명이다? 29명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요게 29명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2개 더하면 얼마야? x 더하기 x, 2x 더하기 7 해서 29명이다. 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2x는 7 빼니까 22. 그래서 x는 11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x 아니에요. x 더하기 7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x에 11 집어넣어서 11 더하기 7 해서 18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돼. 얘도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군요. 통계 문제들은 대체로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그렇죠? 자, 16번. 남학생, 여학생 100m 달리기 했는데, 그렇죠? 자, 남학생 중에서 기록이 상위 20% 안에 드는 학생. 상위 20%면 얼마야? 상대 도수로 따지면 0.2. 이죠? 20%. 자, 어쨌든 20%인데 지금 몇 명인지 다 세봐야 돼. 조금 이따 세보자. 자, 기록이 같은 학생이 여학생 중에 있대. 여학생은 최소 상위 몇 %에 드는지 찾는 거야. 자, 일단 남학생이 몇 명인지 상위 20%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자, 남학생 먼저 할 거예요. 남자 여기 몇 명? 1명. 여기 3명이죠? 6명, 10명이죠? 그 다음에 3명, 2명. 다 더하면 얼마지? 25명이군요. 그래서 남학생이 25명. 알겠죠? 여학생도 일단 세놓자. 여학생 1명, 2명이죠? 5명, 8명, 그 다음에 또 5명, 4명,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여학생은 몇 명이야? 10명, 20명, 여학생도 25명이네, 이죠? 여학생도 25명이군요. 자,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아까 몇 % 안에 든다 그랬어? 상위 20% 안에 든다 그랬죠? 25명 중에서 20% 100분의 20 안에 들으려면 계산해 볼까? 약분 2로 약분하면 5 되고 5 5명이군요. 5등 안에 들어야 돼. 5등 안에 들려면 남학생 이 실선이죠. 실선 남학생 중에 5등 안에 들려면 여기 2등 여기 5등 이죠. 16에서 17 사이에 속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죠? 그래서 남학생이 5등 안에 들려면 16에서 17 사이에 속해야 된다. 알겠죠? 자, 16에서 17 사이에 속해야 돼요. 그러면 여학생은 16에서 17 사이에 기록이 같은 학생이 있다는 거죠. 이 8명 중에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9명, 17명, 그러니까 제일 못하면 이제 17등이 되는 거죠. 이 8명 중에 있는데 이 8명 중에서는 뭐 제일 잘한다, 제일 많다 그러면 이죠? 요쪽으로 가는 거니까. 알겠죠? 저런. 아, 미안. 아,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했죠? 100m 달리기잖아. 그죠? 이쪽이 잘하는 거죠. 기록이 낮을수록 잘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20%면 5등인데 이쪽에서 5등이 돼야 돼. 알겠죠? 미안. 그래서 16하고 17이 아니다. 그죠? 5등이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14하고 15 사이에 있어야 돼. 미안. 14하고 1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조심하세요. 달리기는 낮을수록 잘하는 거죠. 상위 20%, 기록이 작을수록 잘하는 거라서 14에서 15 사이면이죠. 14에서 15 사이면 여학생으로 치면 여기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학생 치르면 3등 안에 들어야 돼. 그래서 25명 중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된다. 퍼센트로 치면 100 곱해서 이죠? 약분하면 4니까 4, 3, 12, 12%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미안. 조심하세요. 그래서 달리기는 빨리 뛸수록 잘하는 거니까 이죠. 기록이 낮을수록 작은 쪽에서부터 1, 2, 3등 해야 된다. 알겠죠? 자, 17번이에요. 도수, 상대 도수. 도수하고 상대 도수는 정비례한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도수의 총합 계산하고 풀어도 상관없고 이런 경우는 그냥 비례식으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하다. 편한 대로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24면 0.15 48이면 A 요렇게 또 24면 0.15인데 이죠? B면 0.25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뭐 간단하죠. 24, 48 2배니까 얘도 2배. 그래서 A가 0.3 알겠죠? 그래서 A는 0.3이다. 서술형이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해서 풀어주시고요. 2배, 2배 해서 그냥 풀어도 상관없겠다. 알겠죠? 얘는 2배가 아니군요. 계산해 주시죠. 계산해서 써주세요. 알겠죠? 자, 내항의 곱 0.25 B는 외항의 곱 24 곱하기 0.25 0.15로 나눠주면 되겠죠? 0.15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B 되고요. 10은 110 곱하면 15 되고 25 되고 알겠죠? 5로 약분하면 3, 5로 약분하면 5, 3으로 약분하면 8, 그래서 5, 8에 40. 그래서 B가 40, A는 0.3. 두 개 곱하래, A 곱하기 B, 3, 4, 12. 알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18번이에요. 18번. 상대 도수예요. 상대 도수고요. 상대 도수고요. 70에서 80점, 70에서 80점 여기죠. 80에서 90점 여기에요. 요게 4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4대 3이니까 4A, 3A 이렇게 문자로 놓고 푼다. 알겠죠? 그거 해주면 돼. 전체는 몇 명? 50명이고 상대수는 다 합하면 1이고. 알겠죠? 1이면 50명이다.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거 확인해 주면 돼요. 자, 볼까요? 상대도수 더하면 얼마야? 0.16, 0.24 더하면 0.3, 0.4, 0.04 더하면 0.44. 알겠죠? 0.44. 0.44 빼면 0.56. 1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4A 더하기 3A가 7A인데 얘가 0.56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7A가 0.56이에요. 그러면 50은 얼마야? 50은 1이 되는 거예요. 얘도 비례식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알겠죠? 상대 도수가 7A면 얼마다? 0.56이다. 1이면 50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50명이면 1이고 7A면 0.56이고 이렇게 비례식 세워도 상관없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해줘도 되고요. 7A가 0.56이니까 A가 0.56
0.08이 되나요? A가 0.08이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70에서 80, 4A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4A니까 0.3이다. 요거 계산해 주면 돼. 0.3인데 전체가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 50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50 곱하기 0.32 하면 우리가 찾는 학생 수, 도수가 나온다. 요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0.32에서 5, 20, 5, 3, 15, 16이 되겠군요. 그래서 16이 답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A 구하고 비례식해서 A 구하고 A에다가 4 곱해서 답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볼까요? 19번이에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얘도 상대 도수지만 상대 도수도 도수가 가장 크면 상대 도수도 가장 큰 거잖아. 그래서 0.4하고 가장 작은 거 0.04하고 빼면 0.36인데 요게 얼마다? 45명이다. 0.36인 45명이다. 이런 거죠. 전체 학생 수는 그렇지. 전체 학생 수는 공식 알죠? 공식 알죠?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 요거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그냥 비례식 세워서 0.36이면 45 상대도수 총합 1이니까 1이면 x 요렇게 해서 비례식 세워서 풀어도 되겠다. 똑같이 나와요. 답은 알겠죠? 36분의 4,500 약분해주면 되겠죠? 9로 약분하면 4, 9로 약분하면 500 4로 약분하면 125가 되겠군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요렇게 알겠죠? 자, 20번이에요. 20번. 상대 도수죠. A 중학교는 150명, B 중학교는 200명. 기록이 200에서 240. 200에서 240. 자, 220에서 240 보면 A 중학교죠. 지금 A 중학교. A 중학교 얼마다? 0.4다. 0.4면 얼마야? 40%죠. 그죠? 0.4면 40%. 왜 18%가 나왔지? 아, B중학교 거랬구나. 거꾸로 봤나 봐. 그죠? A중학교라서. A중학교라서 40. 자, B중학교예요. 180에서 200. 180에서 200. 180에서 200이면 B중학교죠, 지금. B중학교. 180에서 200이면 0.4군요. 0.4. 그런데 학생 수 도수 구하는 거니까 비중학교 200명이잖아. 곱하기 200 하면 되겠다. 알겠죠? 4, 2, 8. 80명이군요. 그죠? 60명이 아니다. 자, B중학교 학생들이 A중학교 학생들보다 더 잘하나요?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A중학교가 더 많죠. 그죠? A중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A중학교 학생들이 더 좋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 자, 기록이 180 미만인 학생, 180 미만, 180 미만이면 여기죠? 0.12하고 0.16하고, 그래서 B중학교는 0.16이고요. 그죠? A중학교는 0.12고. 알겠죠? 상대 도수가 더 크고 B가 더 크죠. B가 더 크고요. A가 더 작죠. 전체 도수도 A가 더 작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A중학교가 더 적은 거다. 상대 도수도 적고 이제 전체 학생 수도 적고 당연히 더 적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240에서 260 240에서 260 상대 도수로 따지면 0.16하고 0.18인데 그죠? 0.16하고
0.18인데, 그죠? A중학교는 몇 명? 150명. 150명이고요. B중학교는 200명이고요.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 2, 6, 12, 2, 6이 30이죠. 맞죠? 32명이고요. 얘는 15, 18 곱하면 얼마죠? 5, 8에 40, 5, 1은 5, 90, 18, 5, 8에 40, 5, 1은 5. 8, 1은 8. 얼마지? 27이죠, 이제. 같지가 않은데? 답이 뭐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220에서 240, 220에서 240 보면, A중학교가 더 많은 거죠? A중학교 더 많은데 0.4니까, 이죠? 40%가 되는 거고요. B중학교 기록이 180에서 200, 180에서 200. B중학교죠. B중학교 0.4란 말이죠. B중학교 전체 200명이니까 0.4 곱하기 200 해서 80명이죠. 60명이 아니에요. B중학교 학생들이 A중학교 학생들보다 기록이 좋은 편이 아니죠. A중학교가 더 멀리 뛴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A중학교가 더 많죠. A중학교가 더 좋은 편이에요. 180 미만, 180 미만을 보면, 180 미만을 보면, B중학교가, 있죠? B중학교가 상대 도수도 더 크고요. 있죠? A중학교보다. 그 다음에 전체 도수도 A중학교가 더 작아서, 있죠? 180 미만인 학생 수는 B중학교가 더 많아야 돼요. 있죠? B중학교가 더 많아야 돼. 240에서 260, 240에서 260이면 0.16이 아니군요. 꼭 0.06하고 0.08이군요. 미안. 그래서 0.06, 0.08이다. 계산을 잘못했군요. 그래서 얼마다? 6, 2, 12, 12명이고요. 8, 5, 40 곱해주면 40, 8, 1은 8. 얘도 12명이군요. 미안. 둘 다 12명이라서 5번이 답이다. 왜 0.16으로 했지? 바보같이. 그래서 0.06, 0.08. 요거를 잘못 읽어서 그래. 미안.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21번 볼까요?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각불대래. 각불대 외워두시죠? 각불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 알겠죠? 그래서, 삼각불대가 있다고 치면, 삼각불대가 있으면 어떻게 돼? 꼭지점은 하나, 둘, 셋, 6개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는 2n이다.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하나, 둘, 셋, 3n이다. 아니죠?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3n이다. 면의 개수는 그렇지. 하나, 두 개 하고 하나, 둘, 셋. 그죠? 3개 하고 2개 위아래 밑면 2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다. 요렇게. 다 더해서 50이다.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주면 얼마야? 3n, 5n, 6n이군요. 그래서 6n 플러스 2는 50이다. 그래서 6n이 48이니까 6, 8에 48, 8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다면체는 팔각불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세요. 자, 22번이에요. 반지름이 7, 높이가 40. 자, 롤러에 페인트 칠하면 롤러 옆면에 페인트가 잔뜩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옆넓이 그 다음에 5바퀴 회전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되겠다.
자, 옆 넓이는 전개도 그리면, 이죠? 얘 반지름이 7이라서 이 원 둘레 14파이, 2파이 r이 요 세로의 길이 14파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4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곱하고 5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4파이 곱하기 40하고 5번 하니까 5 곱해주면 된다. 곱하기 어떻게 순서대로 곱해도 되고 이렇게 곱하는 게 더 편하겠죠? 곱하면 200이니까 200에다 14파이 곱해서 2800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 아니죠? 자, 23번이에요. 23번. 그림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활용 문제 중에서 까다롭게 취급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우유가 들어있는데 똑바로 세웠을 때 하고 거꾸로 세웠을 때 우유는 똑같은 거예요. 우유 양은 똑같죠. 그러면 요 하얀 부분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 원래 똑같은 우유팩이니까. 그래서 하얀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삼각 기둥 부분 요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요 밑에 있는 거는 17에서 14 빼니까 여기가 높이가 3이란 말이야. 여기도 그러면 높이가 3인 것만 떼어내면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 요 남은 부분하고 요 삼각 기둥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밑에 3만큼 떼어내면 여기 4니까 1만큼 남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3만큼 떼어내서 여기 얼마큼 남아? 1만큼 남는 거야. 3만큼 떼어내고 1만큼 남는 거죠. 요 1만큼 남는 부분하고 뭐하고 요 삼각 기둥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해 가죠? 잘 생각해 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우유 들어있는 거 똑같을 거고요. 여기 3cm니까 여기 3cm만큼 여기 똑같고 그거 빼면 삼각기둥하고 요 남은 부분하고 똑같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삼각기둥 부피는 결국은 요 부피만 구하면 돼. 12 곱하기 9 하면 밑넓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 높이가 1이라 그랬어? 높이 1 곱하면 이게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108이 되겠죠? 9, 28, 9, 1은 9니까. 그래서 108 세제곱 센티미터가 우리가 찾는 부피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24번 볼까요? 두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전체 몇 명이죠? 계산해 줘야 되겠군요. 세볼까? 4명, 여기 8명, 여기 11명, 여기 5명, 3명, 1명. 이죠? 다 더하면 얼마야? 20명, 32명인가? 32명인가 봐. 이죠? 그래서 12명, 11명, 12명, 11명, 23명이고요. 여기 9명, 그래서 32명이 총 인원수군요. 총 인원수 32명이다. 자, 20초 이상인 학생, 20초 이상인 학생, 20초 이상이면 여기군요. 4명이네. 4명. 그래서 32명 중에 4명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고요. 사류 약분하면 8, 사류 약분하면 2, 사류 약분하면 25. 그래서 2분의 25다. 요게 1번 답이다. 알겠죠? 기록이 9번째로 좋은 학생, 9번째로 오래 매달려 있는 학생, 1등이죠? 4등까지, 여기까지군요. 그래서 9번째는 15에서 20 사이에 속하겠다. 15에서 20 사이에 속하는데 계급값은 그 딱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15하고 20 사이에 있는 딱 가운데는 어떻게 한다?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요게 우리가 찾는 계급값이다.
알겠죠? 15하고 20이니까 그냥 17.5군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2분의 35다 해도 되고요. 분수로 그냥 써도 상관없으니까 분수로 그냥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25번이에요. 상대도수 분포인데 찢어졌군요. 찢어졌어요. 국어가 90점 이상인 학생이 한 명이에요. 요 90점 이상이 요게 한 명. 얘가 얼마야? 0.02군요. 0.02가 한 명. 2%라는 거죠. 0.02면. 자, 70에서 80점, 80에서 90점, 3배. 그래서 80에서 90점, 80에서 90, 요거를 A라 그러면, 이죠? 70에서 80은 3배, 70에서 80은 3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80에서 90을 A라 그러면 70에서 80은 3A다. 알겠죠? 그래서 80에서 90 구하는 거예요. 80에서 90. A만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80에서 90을 A라 그랬어. A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자, 상대수는 다 더하면 얼마? 1이죠. 다 더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A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는 0.02, 여기는 0.18, 여기는 0.3, 그리고 3A, A, 그 다음에 0.02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다. 자, 더하면 어떻게 돼? 0.18, 0.02, 0.3 더해서 0.2, 0.5, 0.52. 알겠죠? 0.52 더하기 3AA 더해서 4A가 1이다. 요렇게. 그래서 4A가 0. 얼마? 48이 되고요. A는 0.12가 되겠다. 자, A가 0.12예요. A가 0.12예요. 자, 그럼 몇 명이다? 그렇지. 그냥 비례식 세워서 풀어요. 한 명이 0.0이니까 A가 0.12.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그냥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A 대 0.12는 한 명 대 0.0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무슨인지 이해 가시죠? 그거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외항의 곱 0.02A는 내항의 곱 0.12랑 같고요. 0.02로 약분하면 되겠죠? 0.02로 약분하면 A는 2, 6, 10이니까 6이다. 6명이다.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뭐 찢어지고 해서 조금 계산이 복잡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에 도형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반드시 확인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시고 직접 문제 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문제 있으니까 직접 풀어봐야 돼. 직접 풀어봐야지 실력이 돼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